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주 1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애정회복 공식이라는 이 공식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북특 강의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한번 우리 댓글로 적어볼까요? 리아님이 배려하는 부부 같다. 함께님은 감사하는 부부. 우리 오누도르님은 찐친. 그쵸.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부부고. 럭님은 이제 동반자. 초딩님 옆에서 사랑이라고 하셨군요. 낭만적이세요. 애정드림님은 소울메이트, 우리 복연님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, 우리 들레꽃님은 편안한 관계, 호거미님도 편안한 사람, 또 썬수유님은 서로 아껴주는 관계. 와, 너무 좋습니다. 함께하는 사람까지. 와, 좋아요. 오늘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건데 우리 삼성님은 정서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까지 해주셨네요.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뭔가 좀 살펴보고요. 그리고 그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그 첫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?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인 애정회복 공식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혼자 이 레슨 준비하면서 사실 이 레슨은 제가 한 2달 가까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여전히 조금씩 더 보완하고 있는 교육이기도 한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세요? 지금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 해주셨죠? 편안한 관계, 또 서로 아껴주는 관계, 아까 찐친도 있었고, 사랑도 있었고, 동반,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모두 다 정답인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제가 최근 한 9개월 정도 한 200~300분과 통화를 좀 나눴었거든요. 근데 이때 이분들이 다 바라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사실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.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산책도 하고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뭐 1년에 한 번쯤은 좀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좀 가고 또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우리 삼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서, 또 마음을 또 주고 받고 알아주는 그런 사이. 근데 이 이야기들을 아내분들한테 또 남편분들한테 듣다 보면은 사실 참 먹먹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건데 그 평범한 거를 참 바라고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참 마음 먹먹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네, 저는 편안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둘레꽃님과 호금이님,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시네요. 저는 행복한 부부의 그 모습은 뭔가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또는 막 너무 신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편안한 사이가 이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박지민 아나운서가 이 결혼지옥 촬영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.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? 이때 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.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.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. 그래서 좋은 연인과 좋은 배우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다.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?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, 남편과 아내와 있을 때 편안하신가요? 우리 0점부터 10점까지 편안함을 점수로 한번 매겨볼까요? 여러분은 어떠세요? 좀 편안하신가요? 나는 매우 매우 편안하다 10점. 도무지 같이 못 있겠다 빵점. 우리 6점도 있으시고 3점도 있으시고 좋습니다. 또
아마 지금 타자 치시는 분들 5점도 있고, 제이드님은 좀 서운한 게 많으시군요. 초딩님은 방금 옆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, 아까? 근데 0점. 그럴 수 있죠. 호금이님은 이제 6.5점, 보교님 5점, 동현님 8점. 좋습니다. 참, 편안한 사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더 애정회복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. 구글 아시죠? 구글은 이제 정말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회사이잖아요. 이 회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구글은 사실 정말 뭐 낙하산이라 할 게 없이 정말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, 어떤 팀은 성과를 잘 내고 어떤 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. 분명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, 또 이 A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팀에 들어갔을 때는 성과를 내지만 두 번째 팀에 가면 또 성과를 못 내. 대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? 이거를 이제 조사해본 프로젝트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입니다. 굉장히 흥미롭죠.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불리는 이 구글에서 어떤 팀이 성과가 좋을까?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.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, 심리적 안정감. 두 번째, 신뢰. 세 번째는 체계와 명확성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뭐였죠? 심리적 안정감.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성과가 잘 난다는 겁니다.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이 편안함이 되겠죠. 결국 우리가 되고 싶은 부부의 모습, 또 함께 있을 때도 즐겁고,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, 우리 부부가 또 함께 살아가면서 또 좋은 시너지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이 편안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. 이렇게 한번 일단 한 챕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편안한 부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는데요. 일단 저희 행복한 남편 연구소에서는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모든 부부 핵심의 문제는 뭐다? 부족한 애정이다. 근데 우리가 사실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. 예를 들면 뭐 고부 갈등도 있을 수 있고, 집안일 문제, 말투, 뭐 성격 차이,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도 리스도 있고, 잔소리, 또 심지어 가끔 뭐 외도.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난 현상일 뿐,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? 부족한 애정이 있다는 게 우리 행복한 남편 연구소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애정은 뭘까요? 애정은 이거예요. 서로 좋아하는 마음. 애정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입니다.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, 이걸 우리 행복한 남편 연구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서로를 최우선으로 좋아하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나의 일도 있고, 친구도 있고, 취미도 있고, 심지어 내 자녀들도 있지만 그들보다, 어떤 커리어들보다 나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뭐다? 정말 애정이 회복된 상태다.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? 먼저 한편이 된 거죠. 이 애정이 회복된 상태는. 또 이렇게 한편이 돼 있으면 뭘 느낄까요? 바로 편안함을 느끼겠죠. 왜냐면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이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편안하죠. 저는 참 요즘 감사하게도 그런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구글의 프로젝트로 표현해 보면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애정이 깊은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.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. 일단 애정이 부족한 부부는요, 남편과 아내가 다툽니다.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애정이 없는 부부들. 반면에 애정 깊은 부부는요,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운대요? 남편과 아내가 한편이 되어서 문제와 다툰다. 야, 이거 약간 좋은 말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애정이 예를 들면 경제 문제가 있어요. 이때 애정이 없는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. 아니,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고.
말에서 벌써 공격성이 느껴지죠. 아니, 내가 돈 갖다 준 건 다 어디 있는데. 남편도 지금 내가 돈 벌어왔는데 너 왜 관리 너가 안 해놓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? 공격을 하고 있죠. 뭐 얼마 주지도 않잖아. 이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남편이 진리가 없죠.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. 야, 가계부 쓴 거 봐. 그거 어떻게 써? 그럼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 갔는데? 아니, 정신 좀 차려. 야, 대출금이랑 교육비랑 생활비랑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아. 오히려 부족해. 야, 네가 돈을 함부로 쓴 거겠지. 지금 말 다 했어? 이런 식으로 애정이 없는 부부는 서로를 뭘로 인식한다고요? 이 적으로 인식합니다. 참 안타깝죠. 함께 이 세상 풍파, 참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견뎌내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또 서로를 뭔가 보듬고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 정말 지속되는 상황이 애정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애정 깊은 부분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? 여러분 한번 잠깐 5초 정도 상상해 보세요. 애정이 깊은 부분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? 아까 보니까 둘이 한 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체 어떤 식의 대화일까?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. 여보,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. 그래? 좀 얘기를 해보자. 그러니까 벌써 너랑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내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. 굉장히 지혜롭죠. 아니, 이번에 명절과 또 당시 공부하는 거 그거 또 교육비 낸다고 지출이 좀 커서 빠듯해. 그렇네. 내가 좀 무리하긴 했지. 당신도 당황스러웠겠다. 어때요? 애정이 깊으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고 또 상대방을 좀 위로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벌이로는 좀 빠듯할 것 같아. 그렇겠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볼까?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너가 해. 너 탓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내분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글쎄 잘 모르겠어. 당신 생각은 어때? 그러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. 일단은 외식을 좀 줄여보자. 이번에 우리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었잖아. 맞아. 이것도 벌써 여러분 보이시죠? 대화에서 이 긍정성과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배달비 좀 줄여보자. 나도 좀 다시 일을 해볼까 해.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좋죠. 근데 여기서 당신 괜찮겠어? 저번에 많이 힘들어했잖아.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이 애정이 회복된 부분은 서로를요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팀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갈등상을 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이야기 나누는 거죠. 여러분 어떠세요? 여러분은 좀 애정이 좀 회복된 애정이 좀 쌓여있는 부부에 비슷하세요? 아니면은 애정이 좀 부족한 부부랑 비슷하신가요?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사실 애정은 부부 사이에 저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화법을 배워도 애정이 없으면요 사실 이 대화법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겠죠?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받아도 내가 이 배우자만 보면 막 속 터지고 답답한데 연습한 거 언제 하겠어요? 동시에 우리가 대화법을 배우고 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애정이 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애정이 없어서 애정이 더 없어지고 또 애정이 있어서 더 애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애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불편하고 싫더라도 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피드백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결국에는 좀 불편해도 정말 첫 번째 그 시작점 애정을 회복해야 된다. 저는 이 벽돌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. 벽돌.
이 벽돌이 하나만 있으면 뭐 벽돌 하나죠. 하지만 벽돌이 하나, 둘, 셋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뭉치가 되고, 또 뭉치가 쌓이면 또 벽이 되죠. 그리고 벽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멋진 집이 됩니다. 이 집 안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어요. 그 외부에서 우리가 공격이 왔을 때,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뭐라고 경제적인 문제, 또 뭐 고부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, 또 이제 성격적인 차이들, 또 현재 우리가 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갈등들, 이렇게 왔을 때 이 벽돌이 견고하면요,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쿵쿵 소리에 좀 놀라고 또 약간 신경이 곤두설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프지는 않죠. 하지만 이렇게 벽돌들이 잘 쌓여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 공격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. 우리가 어떨까요? 너무너무 아프겠죠?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,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애정, 이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다? 애정 회복이다. 이렇게 돌 맞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또 예민하고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야, 네가 잘해야지, 야, 너 때문이야, 네가 막아야지 하면서 탓하게 되거든요. 자, 그럼 여러분의 애정 점수를 좀 간략하게 한번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다 접고 해당이 될 때마다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. 준비되셨죠? 자, 첫 번째, 나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. 그렇다 하면은 이제 손가락 하나 드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배우자는 내 의견을 자주 묻는다. 2번. 3번,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서로 귀를 기울인다. 3번. 여러분 손가락 지금 들고 계시죠? 배우자가 나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5번, 배우자가 내 말이 배우자에게 중요하다. 6번,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.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. 8번, 배우자는 나를 따뜻하게 대한다. 9번, 우리는 서로를 존경한다. 마지막 10번,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. 자, 좀 간략하게 점수를 내볼까요? 여러분 몇 점이신가요? 한번 올려주세요. 우리 미니님은 5점. 좋습니다. 5점. 우리 애정드림님은 8점. 제이드님은 0점 나오셨군요. 우리 호금이님 부부는 2점. 남편분은 지금 0점이시고요. 선수유님은 2점. 복연님 4점. 라미 남편님 0점. 리아님 3점. 1점, 2점, 2점. 좋습니다. 이 점수 결과 한번 좀 볼게요. 여러분 만약 8점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, 5점 이상이라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긴 하지만 대체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, 4점 이하라면 지금 우리 부부한테 애정 회복이 지금 많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우리 초딩님이 나는 1점, 넘편은 4점. 자, 좋아요. 지금 우리가 애정 진짜 중요하구나. 그럼 이제 질문이 들겠죠. 아니, 소장님. 저녁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, 이렇게 뼈만 때리고, 우리 심각성만 얘기하고 그냥 가시려고요? 무책임합니다. 하실까봐,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좀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.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식입니다.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고 공식대로 한번 애정을 조금씩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애정 회복 공식 시작합니다. 자,
일단은 여기서 중간 벌써 한 20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? 예. 잘 듣고 있다 1번. 뭔 소린지 모르겠다 2번. 3번은 뭘 하면 좋을까? 3번 없이. 네, 지금 1번. 감사합니다. 네, 좋아요. 아웃 예정드림님이 1을 무려 9개인가 10개요. 네, 해주셨고. 그러면 힘입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우선, 이 애정회복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. 우리 또 감사합니다. 이 심리적 안정감 진짜 중요하죠. 또 우리가 애정이 회복된 상태, 이 행복해진 상태가 어떤 상태다? 편안한 상태다.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안정감을 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알면은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이게 산업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편안함을 느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. 첫 번째는 신뢰, 두 번째는 존중. 제가 이걸 보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진짜 편안하려면은 이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걸까? 내가 만약에 믿을 수가 있어, 이 사람을. 이 사람도 나를 믿는 것 같아. 우리가 서로 좀 존중해. 함부로 대하지 않아. 그러면 제 생각에도 조금 편안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친구가 1번 친구, 2번 친구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세요? 단어로 해볼까요? 신뢰와 존중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세요? 우리 짱이님이 존중이라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실지 궁금하네요. 짱이님 반갑습니다. 우리 미니님은 신뢰, 의샤님은 신뢰, 썰주유님도 신뢰, 라미네편님 신뢰, 또 존중 좋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둘 다 사실 엄청 쉬운 건 아니겠죠. 근데 존중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고 상대방 의견을 좀 물어보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좀 심한 말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웬만하면 좀 존중처럼 보여질 것 같긴 해요. 근데 신뢰를 쌓는다? 이 말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존중을 보여봐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바로 존중을 보일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지금도 제 태도가 굉장히 좀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.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신뢰를 보여봐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. 저는 제 생각에는 신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신뢰를 쌓는다는 말도 그렇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신뢰가 뭘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거든요. 신뢰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같기도 하고 또 막 한 번에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서점 가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데이비드 마이스터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계시더라고요. 이분은 이제 저서 신뢰 기술이라는 책에서 신뢰의 방정식을 만들었더라고요. 방정식. 저는 참고로 문과입니다. 저는 공식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. 아니 이렇게 추상적인 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다고? 흥미로운데? 그래서 신뢰 방정식을 찾아봤습니다. 그러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신뢰는 말과 행동과 라포가 합쳐져 있는 게 신뢰다. 에이, 뭔 소리지? 이거를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일단 신뢰는요,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좀 진실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. 그쵸?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
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요. 그러니까 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. 세 번째로 라포.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이 있고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 이때 신뢰가 커진대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말에 좀 전문성이 없어요. 그냥 막 말을 좀 약간 비속어도 썼고 막 그래요. 그 행동이 막 좀 이렇게 좀 침착한 게 아니라 막 머리 긁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예측이 안 돼요.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도 안 해줘요. 이 의사 선생님께 신뢰가 갈까요? 신뢰가 안 가죠. 반면에 이번에 새로 만난 선생님은 막 용어도 좀 잘 섞어가면서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, 그건 또 라포겠죠.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예시도 들고 또 행동도 언제나 그 병원에 가면 이 의사 선생님이 아유 어머님 오셨어요, 아유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줘요. 갈 때마다 이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줘.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이 친밀감까지 있다면 어때요?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. 공감이 됐어요. 말과 행동과 라포가 쌓이면은 신뢰가 높아지는구나. 그런데 이 신뢰 방정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분모가 있어요. 분모. 여러분 이제 분수 다 아시죠? 이 분모가요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는 작아져요. 예를 들면 얘네가 합쳐서 10인데 이 밑에 있는 이 분모가 10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0.1이 되죠. 근데 반대로 얘네 세 개 합쳐서 10인데 이 분모가 그냥 1이면은 뭐가 돼요? 10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키워도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. 이 물음표. 이 물음표가 뭘까? 여러분께 질문합니다. 여러분 이 물음표 뭘까요? 아시는 분들은 답하지 마세요.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? 아 그래요? 여러분 잘 안 들리시나요? 잘 들려요? 그러면 우리 혜진님 요 소리를 조금 더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어떤 한 분이 저한테 DM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여러분 이제 이 물음표가 뭐냐? 의심?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. 갑자기 확 와닿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이 의사 선생님이 말도 너무 잘하고 행동도 일관되고 그리고 또 라포도 잘 형성됐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야. 자기 욕심만 있어. 자기가 막 부자 되는 것만,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해. 이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좋다가도 신뢰가 좀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반대로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막 행동도 막 그적그적하고 또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만 하고 신뢰가 없죠.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뒤에서 뭐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. 자기 중심성이 낮아지죠.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괜히 좀 괜찮을까 하면서 신뢰가 높아집니다. 맞죠? 그래서 이제 약간 교회를 따지면 그 예수님 있잖아요. 예수님이 일단은 그 말씀을 굉장히 잘 하셨죠. 이제 성경을 보면은 또 행동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을 되게 일관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뭐 아프면 같이 울고 이렇게 라포를 잘 형성했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.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. 그 자기 중심성도 굉장히 낮아.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은 굉장히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는 거죠. 마찬가지로 우리 아멘이 나왔어요.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정말 다정하게 말하고
또 일관되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알아도 결국엔 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아니고 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회적으로 좀 좋은 위치를 얻으려고 막 이런 욕심들만 계속 들어가 있다면 이 배우자를 신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겠죠.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한번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 겁니다. 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. 미니님, 네, 또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요 세 가지입니다.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부부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? 또 어떻게 라포를 우리가 형성해야 될까? 이거 우리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.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일단은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기본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멈춰야겠죠? 두 번째는 이 서로를 보듬는 말을 좀 해야 되고,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요청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부부는요, 달라요.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늘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 원하는 것을 잘 요청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법을 많이 배우고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행동을 잘 해야 되는데, 여러분 혹시 이 표 아시나요? 행동과 생각, 그리고 감정은요, 모두에 영향을 준대요.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바로 배우자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. 나의 배우자. 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 배우자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좀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드세요?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드세요? 부정적인 감정은 이런 게 있겠죠. 배우자를 떠올렸더니 갑자기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우울하고 막 화나고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, 긍정적인 감정은 배우자를 떠올리니까 막 설레고 웃음이 나고 뭐 좋고 보고 싶고,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부정, 긍정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. 초딩님은 부정적. 괜찮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온 거고,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배우는 겁니다. 우리 민지님은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난다. 우리 선수윤님도 부정적이다. 좋습니다. 우리 애정드림님은 다행히 지금은 긍정적이다. 자, 여러분 반반 맞아요. 또 양가 감정이 있겠죠.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면 이 표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이 배우자에 대한 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되고요. 또 내가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. 리아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? 좋습니다. 여러분 고생했어.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고생했어.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한테 이 말을 한다면 아유 여보 고생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 예쁜 말도 어떻게 나올까요?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행동, 말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된다? 요 감정부터 우리가 좀 건드려 봐야 됩니다.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춤의 비유인데요. 여러분이 막 거친 춤을 추고 있어요. 막 팡팡팡 이렇게 막 아주 복싱하는 것처럼 그런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이 부부로 따지자면 이 가시돋친 말과 가시돋친 행동들이죠. 여러분 이런 가격한 춤을 바꾸려면 진정할게요. 이런 춤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할까요? 우리 애정드림님, 라미남편님, 그렇죠. 음악을 바꿔야 합니다. 자, 여러분 이런 음악이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노래는 뭔가 괜히 좀 기분 좋고 막 산책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죠.
마찬가지로 이 음악이 바뀌면 과격한 춤도 부드럽고 귀엽게 바뀌듯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더 부드럽고 긍정적이게 바뀝니다. 그래서 좋은 행동, 긍정적인 행동,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는 행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감정을 우리가 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친밀감인데요. 이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. 여러분, 어떤 부부가 서로를 더 많이 알까요? 첫 번째, 2주차 부부. 두 번째, 3년차 부부. 세 번째, 10년차 부부. 네 번째, 30년차 부부. 정답을 적어주세요. 아마 우리 코어리터 멤버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, 네, 지금 2주차 부부와 30년차 부부로 좀 갈라졌습니다. 한 분 정도만 답변을 더 들어볼까요? 우리 복연님도 30년차. 정답은 2주차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아니, 소장님 말이 됩니까? 30년차인데, 인생이, 세월이,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, 뭘 모르겠어요. 근데, 30년차 부부가 서로를 굉장히 모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다 안다고 생각해서. 여러분, 사람은요,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, 작년과 오늘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. 의시아님 맞아요. 궁금하지 않아서. 그냥 내가 이 사람 다 안다고 착각해버리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반면에 요 2주차 부분은요, 어제 뭐 먹었는지 오늘 뭐 먹었는지 거의 다 알아요. 서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. 영화 취향, 음악 취향, 또 뭐 어떤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지, 여행 어디가 좋았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서로의 기질이 궁금하고 성격이 궁금하고 또 덜어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. 여러분, 자주 다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친밀감, 라포를 높이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잘 아는 겁니다. 우리가 매번 그 다투는 문제 있죠. 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의사소통, 또 재정 문제, 뭐 정리하는 거, 시간 약속, 개인 시간 준수에 대한 거, 이런 걸로 우리가 매번 싸우는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문제는요, 대체로 놀랍게도 이 꿈과 관련돼 있어요.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그 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어서 계속 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싸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굴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관리할 수가 있다. 여러분, 부부관계의 69%의 문제는요, 해결이 안 된대요. 충격. 거의 70%잖아요. 10개 중에 7개는 해결이 안 된대요. 이게 당연한 거래요.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관리를 해야 돼요. 여러분, 당뇨 같은 게 우리가 완치가 아직 안 되죠. 하지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사회생활 잘 하십니다. 아니, 완치가 안 됐는데 잘해요. 왜? 관리를 하니까.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잘 알아야죠. 내 그 인슐린 주사 맞을 때 내 수치가 현재 어떤지, 또 내가 어떨 때 좀 이렇게 쇼크가 올 것 같은 느낌인지, 이런 것들 내가 잘 알아야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되는 이 갈등들도 배우자가 서로를 잘 알아야, 잘 이해해야 우리가 잘 맞춰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참 알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내 생각에, 내 기준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판단하고 틀렸다고 단정짓고 나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면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.
그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.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과거에 대해서,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땠는지, 또 부모님께 양육받으면서 좀 어떤 결핍들이 있었는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해는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많이 다투셔서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자란 경우도 있겠죠. 그럼 그거에 대한 결핍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나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.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틀린 건가요? 아니에요. 그게 다름이고, 또 그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배우자의 과거에 대해서, 또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, 또 이 배우자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,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배우자라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더 이해하고, 그래서 이 이해가 되면 자주 부딪히는 이 문제들도 잘 관리가 될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다 안다는 착각, 그리고 내가 다 맞다는 착각. 네, 요 두 가지는 정말 무서운 착각이거든요. 요거를 우리가 줄이고, 나는 정말 상대방을 모른다, 또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궁금해할 때 또 애정이 또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된다? 이해를 해야 된다. 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참 재밌죠?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데, 이 신뢰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말과 행동, 라포, 자기중심성으로 구성이 된다. 이거를 애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. 우리가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대화법을 바꿔야 되고요. 사실 부부 사이에 막 전문성을 보여준다는 것보다는 서로 잘 지내고, 또 서로 아프게 하는 말도 줄이고, 대화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, 또 서로의 또 행동과 이 모습들이 좋아지려면 행동을 억지로 하면은 또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,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안 해?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먼저 뭘 정리해야 된다? 내 감정을 좀 바꿔야 된다. 배우자를 향한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, 배우자에 대한 이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훈련들을 우리 같이 해야 된다. 또 배우자와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? 이해를 해야 돼요.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진짜 안 친한 부부들이 많아요. 이 부부들은요, 서로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여자 원래 저래, 저 남자는 원래 저런 인간이야. 근데 거의 다 틀렸어요. 우리가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중심성을 줄여서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어떤 중심성? 부부중심성으로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애정 회복 공식은 뭐다? 자기중심성 분의 대화, 감정, 이해다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자, 애정 회복 공식이 뭐다? 자기중심성 분의 대화 더하기 감정 더하기 이해다. 요거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, 현재 내가 뭐가 부족하지? 우리 부부 이해가 부족한가?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나? 요런 거 돌봐보시고, 또 내가 지금 너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나?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아질 겁니다. 그래서 애정을 회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대화와 감정과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 있겠고, 두 번째는 이 자기중심성을 부부중심성으로 낮추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거 좀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, 행복한 남편 연구소는 지금까지 계속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조금은 더 가볍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요 대화, 감정, 이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현재 감정과 이해는 8월 달에 공개할 예정이고, 7월부터 부부 대화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4주간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. 교재를 만드느라
요 한 2, 3주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더 멋진 교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4주짜리 교재를 통해서 또 4주 동안 함께 깊은 레슨을 들으면서 대화법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 이제 8월 달에 감정과 이해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요. 두 번째 방식은 뭘까요? 이 자기 중심성을 부부 중심성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죠.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이 부부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. 사실 자기 중심성을 부부 중심성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. 계속해서 배우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헤아려보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 자기 중심성을 부부 중심성으로 바꿔가는 요것만큼은 이 분모를 줄여가는 것만큼은 정말 계속 하고 싶어요.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배워볼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 책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책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. 제가 이제 행복한 남편 연구소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책으로 한 8주 정도 특강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신뢰에 대해서 갈등 관리 또 이제 섹스 일과 돈 또 가족 놀이 성장 꿈 8개에 대한 주제로 좀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우리 또 한 주씩 또 이 주제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애정회복 공식은 뭐다? 자기중심성 분해, 대화, 감정, 이해다.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?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부부 사이가 편안해지실 겁니다. 자, 광고가 있습니다. 오늘 레슨 들으신 소감을 저희 톡방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. 여기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은 이 레슨을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후기 남겨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부부 대화 공부 1기가 지금 모집 중입니다. 요거에 대한 링크도 같이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를 가지고 또 하나씩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